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슬슬 연기를 피우고 있으나 광을 파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요. 다음에 어떤 예언을 또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플랜 B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재명이는 국립호텔로 가는 걸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정치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가장 도박성 사이트 지금 그쪽에서도 돈은 거짓말하지 않죠. 우리 대통령이 권자로 돌아오신다는데 그 탄핵이 반대된다는데 거기에 지금 엄청난 배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박꾼들이 가장 돈은 거짓말 안 하죠. 도박꾼들이 거기에 돈을 많이 건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는 많은 정보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은 다음 주는 저는 27, 28일 보고 있는데요. 분명히 진달래 피고 두릅이 나올 때 저는 권자로 들어오시면은 지각 변동이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어떤 국립 호텔로 가는 기정사실화하고 어떤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플랜 B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냐면은 자 우리 쪽도 알아야 되지만 적을 알아야만이 다음에도 뭡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우리가 남을 정보를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만이 다음 대선에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80세는 한 번도 조기 대선을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조기 값이 올려서 문제가 되겠죠. 이자들이 조기가 사실 잡아보면요. 조기 비늘이 아주 강합니다. 강하고 또 단단합니다. 그죠. 조기 가시도 굉장히 단단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선이, 문영배, 이재명이 그다음 박선현이, 부성찬이, 그다음 김병주, 그다음 뭡니까 박범계 이런 자들이 박지원이 돼 있죠. 저기 남쪽에 이런 자들이 조기를 잡아서 껍질도 안 벗기고 먹으려 하다가 저쪽에 뭡니까 박지원에는 가시가 걸리고 또 한 사람은 비늘이 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뭡니까 조기를 씻지도 않고 먹다가 보니까 내장을 먹어서 토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조기는 사실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말려서 찌거나 굽거나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급히 먹다가 보니까 문영배는 저쪽에 뭡니까 음란방에 걸리고 또 이미선은 지금 오더가도 절차 문제에 걸리고요. 절차를 무시하고 막 달리다가 여포 같은 우리 뭡니까 그런 재판관님이 있죠. 김복행 재판관님인데 더덕 걸려서 지금 오더가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플랜 B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저 밑에부터 올라오겠습니다. 남쪽에 김경수가 지금 바둑이죠. 바둑이가 지금 굶고 있는데요. 굶어봐야 제가 흙 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둑이가 굶으면 얼마나 그래도 한 열흘 굶었는데요. 전혀 배고픈 기색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자들은 굶는데 특기인데요. 굶어도 좌파하고 우파는 배가 다릅니다. 좌파는 굶을수록 뭡니까 눈이 초롱초롱하고 별 토시가 없습니다. 우리 우파는 3일만 굶으면 그 병원에 실려가고 피골이 쌍접하고 정말 계란 하나도 먹고 싶은데 저자들은 굶어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을 좋아하는가 식량 없는 북한을 좋아하는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 돌아서요. 저 문재인 때 그 김경수는 적장자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적장자로서는 바로 직통 라인의 장자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뭡니까 문재인하고 이재명이는 어떤 사이일까요? 어떤 굉장히 사실은 보기에는 양산에 책 파는데 찾아가고 미래 하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거꾸로운 사이. 그래서 문바들하고 개딸들은 한 이불 밑에서 같이 자기 힘들죠. 그래서 그 자들은 굉장히 시벌처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김경수는 그만한 파이가 되지 않는다. 결국 이재명이 개딸들은 문바에서 올라오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김경수 아무리 굶어봐야 배가 고프지 뭡니까 그 체급은 될 수가 없다. 그냥 바둑이 좀 굶어봐야 바둑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후에 경남에 이제 올라오면 이제 문제의 책 파는데 그쪽이가 김두관이죠. 김두관은 봤을 때는 몇 번 대선에 나오고 이렇게 당 대표도 나오고 했지만 결국적으로 체급이 약하다. 무게는 좀 나가게 생겼지만 정치 체급은 약하다. 그래서 존재감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사실 이재명이나 좀 띄우고 싶은
사람이 뭐 추미애라죠. 추미애는 그런데 뭡니까? 춤은 잘 추는데 그 어떤 정치적인 역량, 어떤 겁니까? 깊이 이런 거 무게감은 또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추미애는 병풍 노릇을 잘하는 거죠. 병풍 뒤에서 병풍 정도는 되지 병풍 앞에서는 원님급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냥 병풍은 되죠. 병풍에서 거짓말 잘하고 뭐 있어서 뭐 갖다 붙이는 거 뭐 관이나 얘기 영연배 관이나 얘기하고 또 뭡니까 탄핵하고 이런데 잘 선동 잘하고 거짓말 잘해서 또 뭐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죠. 그래서 추미애가 나대면은 대통령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밟으면 밟을수록 올라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오뚜기 같은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번에도 자기들끼리 지금 뭡니까 지리멸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선동하고 너무 탄핵 많이 하고 입법 독점 많이 하고 또 뭐 예산 또 폭거 많이 하고 이래서 결국 자기들 발등을 다 찍어서 너무 그죠 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해요 불급이죠. 너무 과해서 국민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야당이라는 건 적절한 제재도 견제도 필요하죠. 안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해버리니까. 그런데 적절한 견제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대통령 직거를 해버린 거죠. 본인들이 모든 뭡니까 입법을 만들고 거기다가 국회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국회 바깥까지 장악하려는 행정부 사부까지 다 장악하려는 이런 꼴이 보이다 보니까 결국 이게 전체주의로 가는 거고 사회주의로 가는 거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지금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서쪽으로 가면은 이낙연이가 있죠. 이낙연이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대장동하고 위례 신도시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백현동 이제 불거진 게 뭡니까? 이재명의 그 불거질 때 전에 대선 때 이낙연이가 먼저 얘기를 했는 거죠. 이낙연이 얘기해서 사실 물론 뭐 나중에는 불거지겠지만 이낙연이가 그때 얘기를 해서 대장동이 터졌고 본격적으로 김만배가 나오면서 지금 50억 크롭이 나오면서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이재명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낙연이는 결국적으로 왼수지간이 되겠죠. 그래서 죽어도 이재명이가 국립 호텔에 가도 이재명이 그래도 입김은 살아 있겠죠. 개딸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절대 이낙연은 주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럼 또 저기 경기도의 김동연을 보죠. 김동연에는 보면은 사실은 별로 뭡니까 크게 뭐 리스크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리스크는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또 주자급은 아니다는 어떤 냄새가 나죠. 그래서 또 파워라든가 색깔이 분명치 않고 저자를 시켰을 때 나중에 내가 팽당할지 또 나를 구해줄지 그렇지 않습니까? 삼매시켜줄지 도저히 뭡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죠. 그래서 김동연이는 좀 정체불명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같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다음 주자가 경기도지사 되지 않습니까? 이자가 또 여러 가지 또 뭡니까 북한에 돈 갖다 준 달러 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북 송금 이러한 거하고도 뭐 연관이 있고 그래서 김동연은 색깔이 분명치 않아서 이재명이는 김동연은 하지 않을 거다. 그럼 김동연이가 나를 더 팽시킬지 나를 그저 뒤집어 씌울지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김부겸이가 남았죠. 김부겸은 대구 TK 지역이고 옛날 김문수 장관도 한번 싸운 적이 있고 이런 역할에서 결국적으로 김부겸 쪽으로 뭐 같은 안동이고 경북이고 이렇게 해서 김부겸 쪽으로 같이 뭉칠 수가 있다. 그러면 김부겸 보면은 특별히 큰 하자는 없다는 거죠.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김부겸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김부겸은 상당히 효과적인 어떤 플랜 B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산불 감시가 나와서 마이크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바로 산 밑에 대놔서 산불 감시 트럭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팔봉샘은 역마살이 많아서 바다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고요. 이렇게 해서 또 여름에는 그 방방곡곡에 또 이렇게 명소를 찾아다니고 또 뭐 명지를 찾아다니고 또 명당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정치 방송이나 여러 가지 인연이 됐지만 앞으로는 저 계곡이라든가 아주 아름다운 곳, 멋있는 곳, 그러죠 아주 또 명당을 많이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인연을 지어갑시다. 그래서 저는 김부겸이가 저자들에게 가장 그래도 내놓는 플랜 중에서는 가장 합당하지 않나.
그럼 이거 뭐 이미 조기는 물 건너갔죠. 조기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어차피 조기는 원래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미 일본 저 태평양절 다 물 건너가 없습니다. 저자들이 뭡니까? 처음부터 자기들이 말은 뭡니까? 시가 됐죠. 자기들이 원래 뭡니까? 조기 대선 했잖아요. 그럼 조기 대선이 뭔가? 조기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물 건너갔다. 조기가 처음부터 물 건너가고 없어요. 조기가 날아가는 거다. 이거 땅에 기어나가는 거다인데 조기는 당연히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영배, 오동훈이, 박세현이 그죠? 이런 거 뭡니까? 우종수 이런 자들이 조기를 잡아서 바로 뭡니까? 회를 쳐먹거나 이래야 되는데요. 이걸 뭐 회도 안 치고 껍질도 안 벗기고 굽지도 삶지도 않고 그냥 통째로 삼길 나가다가 하나는 모간지 걸리고 하나는 뼈다구 걸리고 하나는 뭐 비늘에 걸리고 지금 중리산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뭡니까? 문영배가 조기 먹다 잘못됐고요. 우종수 지금 조기 먹다가 은채가 잘못됐고요. 저 오동훈이 잘못됐고 박세현이 잘못됐고요. 이재명이는 당연히 뭐 대빵이니까요. 뒤에만 조정만 하다가 이제는 방탄복을 입고 이런 까만 방탄복 입고 설치잖아요. 그래 어제 삼성이 이재용이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이재용, 그죠? 이재명. 발음은 비슷한데 사는 꼬라지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런데 옛날에 뭡니까? 기업체의 30%뭐 세금을 뺏어서 그지 않습니까? 전체주의처럼 나눠가겠다. 국민을 이거 뭡니까? 나라 뭡니까? 이 삼성을 뺏겠다는 얘기죠. 그런 거.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재명은 깜빵이 하기 싫어서 어제 뭐 약수를 해주고 이랬는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뭡니까? 만약에 이런 자들이 대권을 잘못하니까 기업을 뺏어버리는 거죠. 뺏어서 그냥 뭡니까? 막 퍼주게 하는 거죠. 퍼주다 보면 국민은 우선은 좋지만 이 기업의 경쟁력은 약해져서 결국적으로 전 세계적인 삼성이 아니고 그냥 이재명의 삼성이 되어버리죠. 왜? 주식이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그 국민연금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정권을 가져서 국민연금을 흔들어 버리면 결국적으로 삼성을 흔들 수 있는 이런 플랜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플랜을 봤을 때는 저는 봤을 때 김부겸이가 그래도 그쪽에서는 가장 내놓을 합당한 카드가 된다. 근데 김부겸이는 절대 아직 큰 색깔을 보이지가 않고 있어서 과연 김부겸이가 됐을 때 이재명을 살려줄까요? 그래서 우리 역대 정권에 봐서 다음 정권이만 뭐 대통령 될 리도 없게 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어떤 뭡니까? 지켜준 사람은 항상 등에 코를 꼽죠. 그래서 등을 지게 돼야 자기 정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58년 1월 21일생이던데 무술일주가 되고요. 일찍 태어나서 닭띠로 보는데요. 닭띠가 추월에 태어나서 그 김부겸 사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적으로 관은 약해요. 그래서 대통령 되기는 힘이 든다. 그러나 저쪽에서는 지금 합당한 이재명이 다음에 인물이었기 때문에 김부겸을 내세울 거다. 그러나 김부겸이가 만약에 다음 대선에 김문수 장관하고 붙으면 저는 깨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님이 저는 대구에서는 한번 그저 국회는 한번 졌지만 대선에서는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은 이미 물 건너갔고요. 이미 물 건너가서 저 태평양 조기가 지금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꽃게도 서물 기가 가지고 이미 꽃게도 물 건너 지금 다 가고 있고요. 꽃게가 발이 느리지만 저쪽 수심 깊이 내려가서 그 이점에 이제 꽃게도 못 먹고 조기도 못 먹고 이제 국립 호텔에서 주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레베르멜 좀 먹고 건강은 좋아질 겁니다. 제가 지때 밥은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국립 호텔에 들어가도 밥 세 끼는 꼬박꼬박 주거든요. 그러나 정치만큼 바쁘게 움직이는 또 배신을 많이 하는 곳이 없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빠지면 물에 빠지죠. 형산강 물에 동해 바다 빠지면요. 국회의원 빠지고 학생 빠지고 유치원 그저 어린이 빠지고 뭐 순경 빠지잖아요. 그럼 뭐 대법관 빠지면 누굴 먼저 건지겠습니까? 국회의원 먼저 건진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이 더러워진다고 먼저 건진답니다. 그런 걸 이해하시고요. 결국적으로 뭡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어떤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저는 이제 김문수 장관을 이렇게 내려가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미 조기는 물 건너갔고요. 조기 묵다가 얹힌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실려가거나 저기 자천대에서 지금 뭡니까 저쪽으로 이제 타양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뭐니까 이 어떤 계엄을 하다가 계엄에서 내라는 몰이를 해서 실패하면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제재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 뭡니까 저 어디 독도라든가 그저 섬나라를 이렇게 가든가 우리나라를 떠나든가 아니면 국립호텔을 가다니든가 이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정치 지형이 엄청난 요동을 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국무총리를 먼저 하는 거는 뭡니까 뻔한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인용으로 갔으면 국무총리를 한덕 총리를 절대 먼저 안 한다고 봅니다. 한덕 총리가 먼저 하고 하는 것은 다음 대통령을 이미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기 때문에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26일이 이제 24일 날 한덕 총리하고 26일 날 이제 이재명이 어떤 공직선거법 결과가 이침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형이 아마 무겁게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나오지면은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각하나 기각으로 나왔을 때는 요동은 치겠지만 어차피 좌우로 나눠지는 거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요동은 치겠지만 그래도 문영배가 이미선이나 재판관들을 다치는 거는 좀 약한 명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불보듯 뻔하게 저는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로 이재명이 판결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선고가 내려질 거다. 그것이 재판관들의 현재 아주 가장 뭡니까 그래도 무리수가 없는 그런 훈수대가 된다. 그렇게 저는 절차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엄청난 소용돌이를 치면서요 좌우 대립이 되고 정치판이 엄청 요동이 또 배신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 배신자 중에서는 이제 정말 저 낙동오리알 되는 친구가 한뚜껑, 이재명, 그다음에 뭔가 박찬대, 그다음에 김병주, 박선원, 부성찬이, 박지원이, 뭐 김병주, 뭐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이제 보따리 써야 되고 오동훈이, 그다음에 뭡니까 박세현이, 우종수 이런 자들 그렇습니까? 그게 부안해동한 그다음에 뭡니까 어쩔 줄 몰라 왔다 갔다 했는 곽종근이가 팽당하고 홍장원이가 팽당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요동이 치고요. 정부에서도 내각이 완전히 국무총리부터 해서 내각이 엄청난 개편이 되리라 봅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2의 정권의 뭡니까 시작을 알릴 겁니다. 그래서 새소른 세포대에 담다고요. 엄청난 물갈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또 그 다음 주에 굉장히 진달래가 피고 두릅이 필 때 대통령님의 정권을 완전히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국립호텔로 가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다. 그게 또 중심들도 많이 나오죠. 김성훈 경호차장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 그렇습니까? 또 전한길 쌤, 또 모든 국민들, 또 모든 보수 우파 유튜버들 대부분 국민의 중심들이 많이 나오고 또 지경 판사님은 저는 뭐 헌재 소장이나 내지는 대법관으로 추천해도 국민들이 전혀 요동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개편이 많이 이루어지는 제2의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그런 계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플랜 B, 이재명은 이미 국립호텔을 간다는 전제하에서 플랜 B를 얘기해 보았습니다. 팔공세입니다.